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우석입니다. 문재인 출생에 관한 의혹, 그걸 둘러싼 폭로가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물론 신문과 방송에는 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은 바로 이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문재인이 1953년 부산 태생이 아니라는 것, 1949년 북한 출생이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부모가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최소한 이상하다, 수상하다고 하는 의혹도 지금 왕왕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의혹은 원로 언론인 이도영 선생이 첫 번째 용감하게 문제 제기를 한 데 힘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 얘기 못해서야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물론 저도 이 대열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미디어워치 고문으로 있는 변희재도 여기 의혹 제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문재인이나 그의 부모에 관한 명예를 훼손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정말 최소한 이도영 선생, 변희재 포함해서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누군가는 충족시켜야 되겠다 하는 공적인 목적이 전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언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그래도 유튜브가 살아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라도 이 의혹 규명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재인 본인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관한 여러 가지 정제된 얘기, 안 정제된 얘기를 덜어내주고 그 사람을 온전한 대통령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민들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충정을 가지고 문재인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 5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고향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면서 수시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려 왔던 원인이라는 점부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함흥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흥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한술 더 뜹니다. 어떤 때는, 이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떤 때는 흥남이고 어떤 때는 함흥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함주라고 합니다. 함주. 함주는 꽤 떨어진 공간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으로 지켜보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흥남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바로 또 저는 함흥의 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TV에 나와서가 아니고 2012년도 대선 당시입니다.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거는 이북 오도민 체육대회 때 여기저기서 악수를 청하면서 저는 흥남의 아들입니다. 저는 함흥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함흥이면 함흥, 흥남이면 흥남, 정확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표가 오를 텐데 그때그때 말이 다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뭔가 컴컴한 출생의 비밀 탓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원래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함흥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저 자리에서는 흥남의 아들이랬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1912년 대선 후보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아버지 문용 형에 관한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도영 선생은, 원로 언론인 이도영 선생은 쇼킹하게도 문용용이 인민군 장교 출신이었고 6.25 때 참전해서 대한민국에 내려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본인은 자기 책 운명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책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기 자서전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운명에서 제가 한번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함흥농고를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그래서 민간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도영 선생은 군인 자격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는 그 얘기는 쑥 빼고 민간인이라고 떡 얘기를 해놨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해방된 뒤 북한 치하에서 농업계장과 농업과장을 했고, 제가 빨간 줄 보신 걸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당 입당 제안을 강요받았으나 그때 거절했다고 문재인은 애써서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산당 입당 제안을 강요받았으나 그때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한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문재인의 아버지는 정말 누구였는가? 이 나라 대통령의 아버지, 물론 78년도에 돌아갔지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나? 하는 원초적인 의문을 우리는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과 이도영 두 분이 다 진실의 일부만을 자기가 유리한 것만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오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시청 농업계장, 농업과장은 꽤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 입당을 거절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봅니다. 진실은 뭐냐?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김일성이는 6.25 직전에 전시 동원령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내려오기 전에 전시 동원령을 선포했는데 이에 따라서 중관관리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장교 계급장을 자동적으로 줬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공무원의 서열에 따라서 계급장을 줬습니다. 소위 중위에서부터 위에 중령 이런 대령 이렇게까지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 농업계장, 농업과장이 했던 문용형이에게 상위, 우리에게는 대위에 해당되는 계급장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누군가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인물들이 전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누가 그걸 증언하겠는가? 문용용이랑 같이 인민군의 동료로 활동했다가 나중에 이쪽에 귀순해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용용과 싸웠던 우리 국군 중에서도 문용용의 실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증언하신다면 그분 나이는 90세 전후의 고령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동안 대통령의 출생의 비밀, 그의 집안 얘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쉬쉬를 해왔지만 이제 물꼬가 막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 참신한 설득력 있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배제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의혹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부친 문용형이 포로 석방으로 갔다가 53년도에 미국으로 갔다가 58년에 다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이도영 선생의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좀 무리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추정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문용형이 인민군 장교로 내려왔던 게 사실이라고 친다면 국군과 대적해서 싸웠던 적의 자격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일단 쇼킹을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헌법에 따르면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이미 철폐한 게 81년도부터 그랬습니다. 5공화국 헌법 때부터 부모와 그의 앞세대가 저지른 일과 관련돼서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라고 해도 그걸 이유로 자식이 불이익,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집안의 문제라면 저는 연좌제의 문제는 헌법에 선언된 건 선언적 규정일 뿐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사실을 속이고 대통령의 국민의 기만에 따라서 대통령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 저는 당선 무효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영용이 언제 부산에 정착했을까? 이게 또 다른 관건입니다. 아마 전투 과정에서 생포가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훗날 석방이 돼서 한국 사회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그의 가족이 흥남 쳤을 때 내려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이 각종 자서전과 TV 화면에서 흥남 쳤을 때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왔다고 하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간다라고 하는 점을 이 방송에서 재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초점은 문재인으로 갑니다. 앞서서는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의연한 관심은 문재인입니다. 그가 1949년도 북한 출생이 사실이라면 그럼 언제 내려왔냐? 언제 대한민국 땅에 내려왔냐? 이게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테리라고 봅니다. 문용형이 58년 재난파되는 과정에서 당시 10살이 다 돼가는 문재인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한병도 사투리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이도영 선생의 가설이지만 저는 조금 무리한 추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근거도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놔둡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남파 간첩의 자식을 남한에 데려다 주는 미국의 특수 공작대가 있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산 아버지와 문재인이 합류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저는 이것도 추정일 뿐 사실 거의 납득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선 증거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남파 간첩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더러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얘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추적해보자는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추적해보자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문재인 출산과 관련한 새로운 의문 5개를 짚어드렸습니다. 5개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자신이 부모님 고향에 대해서 수시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말을 바꿔온 것이 첫째 문제였다. 원인 제공한 건 본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과연 인민군 장교였는지에 관한 의혹이 지금 새롭게 일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추적이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셋째,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선포했던 6.25 직전에 선포했던 전시 동원령을 염두에 두고 그 변수를 가지고 문용형이한테 대입해보면 참신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문용형이 재난파된 인물이라기보다는 방공포로로 석방돼 부산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5째였습니다. 문재인의 부산 정착 문제는 아직 답이 없다. 본인의 주장은 자기는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믿기 어렵다는 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그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랑 관련된 의혹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제가 밝힐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알고 보면 하나 까면 깔수록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시간이 일정하게 걸려야 됩니다. 재산 밝혀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은 저는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의 정직함이 저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썩 나서서 이런 재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괜히 의혹을 깔아뭉개는 것도 저는 전공법이 아니고 몇몇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빨리 대통령이 공개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왜? 이달 중순 11월 20일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갖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이 찬스를 잡아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화를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출생의 비밀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점점 더 깊숙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리고 뉴스타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층 보도로 여러분들의 호기심, 관심사를 충족시켜 드리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